어머님, 제발 좀 눈치 좀 보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생일이 중요하세요? 생일날 나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와 환영이 아닌 눈치를 챙기라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닌 그저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욕심이었던 걸까요?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현관문이 절반쯤 열리며 며느리 윤지의 말이 쏟아졌다. 말끝에는 냉기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현관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얼핏 보이는 거실 안쪽에는 풍선 장식이 달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와인잔들이 반쯤 비워져 있었다. 남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박정숙, 68.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였다. 혼자 사는 빌라에서 보내는 생일이 외로워 오늘만큼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다. 고민 끝에 오늘 아침 일찍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는 나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따뜻하게 말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윤지랑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정숙은 동네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 들러 아들이 예약해둔 생일 케이크를 찾아왔다. 두 손에 든 하얀 케이크 상자 투명 덮개 너머 크림 위에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다. 현수가 어렸을 때 생일마다 남편과 함께 사주던 그 케이크. 이제는 내 생일에 그 케이크를 들고 혼자 아들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들린 건 따뜻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며느리 윤지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윤지는 케이크 상자를 힐끗 보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현수 씨랑 통화 못 하셨어요? 그게 며느리는 문을 더 닫으며 말끝을 끊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윤지를 바라봤다. 거실 안쪽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아들 현수가 아니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현수는 있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래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지금 친구도 와 있어서요. 윤지는 정숙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냉담함이 먼저 깔려 있었다. 아니, 냉담 뒤에는 무언가 숨기려는 약간의 조급함이 있었다. 정숙은 본인이 들고 있는 케이크 상자를 조용히 내려다봤다. 생일 축하 글씨 위로 크림이 번지고 있었다. 안쪽 거실에서 낯선 남자가 윤지야, 얼른 와. 하고 불렀다. 친밀한 목소리였다. 윤지는 고개를 돌려 잠시만 하고 대답했다. 그 짧은 순간 정숙은 모든 걸 이해했다. 아들이 준비했다던 생일 저녁 식사,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정숙은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쉬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윤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다. 철제 도어락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다. 혼자 보내기 싫어 찾아온 생일. 아들이 준비했다던 따뜻한 저녁. 그 모든 기대가 문 하나로 차단됐다. 복도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복도 쪽에서는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케이크 상자를 더욱 꼭 안았다. 아파트 1층 로비 쓰레기통 앞에 섰다. 케이크 상자를 쓰레기통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글씨가 번져 거의 지워져 있었다. 정숙은 로비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잠시 후 로비로 다시 들어온 정숙. 쓰레기통 안에서 케이크 상자를 다시 꺼낸 뒤 로비를 빠져나가 어두워진 거리를 걸었다. 정숙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아들 현수였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아직 출발 안 했죠? 제가 모셔갈게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아니야. 오늘 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네.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라. 정숙은 작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망가진 케이크를 안고 돌아가는 길. 거리의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던 68번째 생일. 그녀는 결국 혼자였다. 길가에 서 있으니 택시 한 대가 정숙 앞에 멈춰섰다. 택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정숙의 허름한 가디건은 올이 풀려 있었고 색이 바랜 스커트 자락에는 구겨진 자국이 가득했다. 신발은 오래된 자주색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때가 타고 여기저기 기스가 나 있는 모습이다. 정숙은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택시 문을 열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훑어봤다. 정숙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해진 가디건, 구겨진 스커트, 기스난 자주색 구두. 정숙은 지금의 모습이 순간 부끄러웠다. 아니, 부끄럽다기보다는 초라했다. 어디로 가시게요? 택시기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정숙은 고개를 창밖에 고정시킨 상태로 말했다. 그냥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요? 기사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돈은 있으신 거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켰다. 삑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채웠다. 택시가 출발하고 도심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정숙은 창가에 몸을 기댔다. 무릎 위엔 찌그러진 하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스칠 때마다 케이크 상자의 빛이 얼굴에 스쳤다. 아들 현수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어렸을 때 생일마다 사달라고 조르던 그 케이크. 온 가족이 웃으면서 함께한 케이크. 이제는 정숙 혼자 쓸쓸히 무너진 케이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 정숙은 손끝으로 케이크 상자를 더 꽉 붙잡았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 위 네온 사인이 길게 늘어졌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하늘에서 빗물이 되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창밖 너머 보이는 카페 앞에서는 젊은 남녀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는 학생들이 과자를 나눠 먹으며 떠들고 있었다. 따뜻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정숙의 눈동자에 그 모습들이 하나씩 비쳤다가 사라졌다.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다. 내 자신은 저 안에 없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런 정숙의 모습을 계속해서 쳐다봤다. 그때 라디오에서 광고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특별한 날 로열 팰리스 호텔에서 완벽한 하루를. 특별한 날. 정숙은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68번째 생일. 오늘이 그녀의 특별한 날이었다. 그때 창밖으로 로열 팰리스 호텔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금빛 로고가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흔들릴 때 정숙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남편이 떠난 빈방. TV 소리 말고는 고요한 거실. 오늘만큼은 그 공허함 속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어디든 사람의 기척이 있는 곳, 불이 켜져 있는 곳에 있고 싶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님, 저기 보이는 호텔 앞에서 세워주세요. 택시기사는 속도를 줄이며 백미러로 그녀를 다시 쳐다봤다. 저기 호텔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택시기사의 시선이 정숙의 해진 가디건을 스쳤다. 정숙은 그 시선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이 차림으로 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도 알았다. 하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차가 천천히 호텔 앞에 멈춰섰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조명이 택시 유리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26,000원입니다. 정숙은 카드를 꺼내 건넸다.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안은 채 택시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택시가 떠나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호텔 정문 앞. 정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정숙은 자신을 내려다봤다. 가방끈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가디건의 팔목 부분은 해져 있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다.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체크인 하시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한 듯 했지만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정숙은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을 안 하시면 방이 없을 텐데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로비 안쪽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점점 더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의 특별한 날 로열 팰리스 호텔에서 완벽한 하루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멘트를 곱씹으며 프론트로 걸어갔다. 나의 특별한 날, 나의 68번째 생일. 정숙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멈춰섰다. 프런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 하루 묵을게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약은 안 했어요. 직원의 미소가 굳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다. 곧이어 직원의 시선이 정숙의 해진 가디건에서 케이크 상자로 다시 기스난 구두로 내려갔다. 현재 스탠다드룸은 만석이고 로열 스위트만 남아 있습니다. 정숙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조심스럽지만 차갑게 말했다. 근데 이 방은 요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주세요. 직원은 눈썹을 찡그렸다. 하룻밤에 1,0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주변에서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옆 데스크 직원도 어느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블랙카드였다. 직원은 당황하였지만 정숙의 카드를 받아들었다. 카드 표면에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박정숙. 직원은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VVVIP 고객 표시. 지난 5년간 누적 투숙 금액.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프런트 직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삑. 결제가 승인되었고 직원은 조심스럽게 카드를 정숙에게 돌려주었다. 죄송합니다. 프런트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정숙을 향해 빠르게 걸어왔다. 호텔 지배인이었다. 박정숙 사모님. 지배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지배인은 정숙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환영합니다, 사모님. 프런트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지배인은 정숙의 차림새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늘은 예약 없이 오셨군요. 로열 스위트 1802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배인은 옆에 서 있던 프런트 직원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바로 체크 안 해? 죄송합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정숙이 말했다. 지배인은 정중하게 손짓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또 다른 직원이 달려와서 정숙이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받았다. 짐은 이게 전부신가요, 사모님? 네, 직원은 정숙의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투명 덮개 너머로 생일이라는 글씨가 얼핏 보였다. 지배인이 그 글씨를 힐끗 보고는 조용히 옆에 직원에게 속삭였다. 중득시 VIP 생일 세팅 준비해. 네. 로비를 가로질러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까 눈살을 찌푸렸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다. 하지만 정숙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배인이 먼저 들어가 버튼을 눌러주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지배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해진 가디건, 흐트러진 머리, 피곤에 젖은 눈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세상. 고요함 속에 천천히 올라가는 숫자 소리만 들렸다. 3층, 7층, 12층, 1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벽을 따라 쭉 이어졌다. 1801호. 문 앞에 도착하자 지배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직원은 테이블에 정숙의 케이크 상자를 놓아주었다. 사모님, 편히 쉬십시오. 지배인과 직원이 물러갔다. 문이 닫혔다. 객실 안은 넓고 고요했다. 킹사이즈 침대, 벨벳 소파, 대형 창문. 모든 게 깨끗하고 완벽했다. 정숙은 외투를 벗고 창가로 다가갔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 아래로 쏟아졌다. 18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아름다웠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제각각 불빛을 내고 있었다. 남편과 18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던 나는 이 찢어지는 가난을 이어가고 싶지도 나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여유는 포기한 채 악착같이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러다 사업이 잘 풀리게 되었고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씀씀이와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수많은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평소의 삶을 다 버릴 수는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생일마다 가족이 함께 모였었다. 아들이 케이크를 사왔고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왔고 남편이 꽃다발을 건네줬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지만 따뜻했었다. 추억에 젖어 있을 때 객실벨이 울렸다. 정숙은 문을 열었다. 호텔 직원들이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사모님, 호텔에서 준비한 생일 세팅입니다. 카트 위에는 샴페인, 꽃다발,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카드가 놓여 있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하얀 테이블볼을 깔고 촛불을 켜고 꽃다발을 꽃병에 꽂았다. 사모님, 케이크는 지금 하시겠습니까? 호텔 지배인이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내저었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러갔다. 다시 문이 닫혔다.
정숙은 혼자 촛불 앞에 앉았다. 흔들리는 불빛, 화려한 꽃다발, 샴페인 잔, 완벽한 세팅이었다. 정숙은 샴페인 잔을 들었다. 혼자 건배했다. 생일 축하해, 박정숙. 샴페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샴페인과 함께 청승도 내려보냈다. 이렇게 청승만 떨 수는 없지. 정숙은 행복한 생일을 보내기 위해 다짐을 하였다. 창밖의 풍경을 즐기고 있을 때 정숙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다. 아들 현수였다. 정숙은 현수 이름을 확인했지만 핸드폰 전원을 껐다. 정숙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흐트러진 머리를 빗었다. 얼굴을 씻고 샤워를 마친 후 호텔 로션을 꼼꼼히 발랐다. 빛이 된 고급 향수를 손목과 목덜미에 뿌렸다. 은은한 장미 향이 퍼졌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68. 주름진 얼굴. 그동안에는 이런 모습이 싫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 보이고 싶었다. 정숙은 호텔 옷장을 열었다. 지배인이 준비해준 화려한 옷들 속에서 연한 분홍빛 원피스를 골랐다.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다. 마지막으로 분홍빛 옷을 입은 게 2년 전이었다. 원피스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얇은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작은 진주 귀걸이도 꺼내 귀에 걸고 진주 목걸이도 착용했다. 거울을 다시 보니 달라진 모습에 만족스러웠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그녀는 거울을 향해 미소 지었다. 남편이 생전에 내 생일마다 해주던 말이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이니 당신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 마지막으로 작은 핸드백을 들었다. 그 안에는 방 열쇠와 립스틱, 그리고 블랙 카드를 넣었다. 들고 온 케이크 상자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정숙은 문을 열고 호텔 방에서 나왔다.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는 고급스러웠다. 카펫은 부드러웠고 조명은 따뜻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라운지 문을 열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귀에 닿았다. 검은 연미복을 입은 피아니스트가 우아하게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가 직접 나와 인사했다. 박정숙 사모님, 맞으시죠?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정중하게 손짓했다. 정숙은 그를 따라 걸었다.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이 자리는 저희 라운지에서 가장 특별한 자리입니다. 매니저가 직접 의자를 빼주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았다. 부드러운 벨벳 의자, 완벽한 조명, 아름다운 야경. 정말 모든 게 완벽했다. 오늘 저녁 코스는 셰프 특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와인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잠시 후 소믈리에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다. 1996년 빈티지 샤토 마고입니다. 병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소믈리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와인을 따라주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졌다. 정숙은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깊고 우아한 향이 느껴졌다.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에피타이저, 푸아그라와 무화과 콩피, 입에서 살살 녹았다. 맛이 어떠신가요, 사모님? 셰프가 직접 나와 물었다. 완벽해요.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다. 셰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메인 요리로는 랍스터와 송로버섯 리조또가
접시 위에 예술처럼 담겨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다. 하나하나가 특별했다. 와인잔을 다시 들었다. 조명이 와인 속에서 반짝였다. 피아노 선율이 귀를 감쌌다. 정숙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평화롭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디저트가 나왔다. 초콜릿 수플레와 베리 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숙을 위한 작은 케이크가 나왔다. 사모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 위에 해피 버스데이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매니저와 직원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다. 기뻤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다. 후!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다. 정숙은 밝게 미소 지었다. 케이크를 포크로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소믈리에가 다시 와인을 따라주었다. 정숙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셨다. 이게 진짜 생일이구나.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돈으로 산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하였다. 정숙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돌았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오늘은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다. 매니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정숙은 핸드백을 들었다.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와서 방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무심코 그쪽을 봤다. 그리고 멈췄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며느리 윤지였다.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윤지와 그 남자는 정숙 자리 반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였지만 며느리 윤지의 웃는 얼굴이 명확히 보였다.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해하고 있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이내 손이 떨렸다.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모님, 매니저가 그런 정숙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지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다. 친밀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내 아들 현수가 늦게까지 일한다던 오늘. 집에서 쉬고 싶다던 며느리 윤지는 여기 있었다. 그것도 내 아들이 아닌 낯선 남자와 함께. 정숙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다. 방금까지의 행복. 완벽했던 저녁. 특별했던 생일.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들 집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너무 화가 나고 심장이 벌렁거렸다. 사모님, 매니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정숙은 놀란 마음에 황급히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졌다. 벽에 손을 짚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정숙은 다시 천천히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였다. 아름답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18층. 문이 열렸다. 객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둔 케이크 상자가 보였다. 이미 많이 지워진 생일 축하 문구를 바라봤다.
정숙은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라운지로 향했다. 정숙은 라운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떠올랐다. 밥상을 차려주고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불만은 크게 없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시집살이를 험하게 당했기에 항상 다짐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잘해줘야지. 그런데 오늘 68번째 생일날. 어머님, 불편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숙은 천천히 문을 밀었다. 라운지의 피아노 선율은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정숙은 한 걸음씩 윤지를 향해 걸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정숙은 그 앞에 멈춰섰다. 윤지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들은 윤지의 어깨가 굳었다. 와인잔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윤지는 정숙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님? 윤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남자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숙은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남자는 재킷을 집어들고 황급히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정숙은 윤지의 맞은편 의자를 당긴 후 천천히 앉았다.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게 오해예요, 어머님. 윤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자신이 없고 가늘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윤지를 바라봤다. 저는 그냥 친구예요. 회사 동료. 정숙은 윤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윤지의 뺨을 때렸다. 잠시 후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현수가 오라고 했거든. 같이 저녁 먹자고. 얼굴이 빨개진 윤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근데 너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지. 피곤하다고. 그런데 여기 와 있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으로 냅킨을 더 세게 쥐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3년 동안 매번 밥상 차려주고 명절마다 음식 만들어 가져가고. 어머님,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니? 윤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누굴 탓하겠니? 나도 너무 잘해주려고만 했어. 윤지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나처럼 고통받는 게 싫었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준 것도 고맙기도 했고. 정숙은 핸드백을 열었다.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종이가 촛불빛에 반짝였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 윤지의 눈이 커졌다. 1,000만 원.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 호텔 하룻밤 값이야. 1,000만 원이요? 윤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봤다. 내가 뭐 맨날 웃으면서 잘해주고 허름하게 입고 하니까 너도 날 무시한 거겠지. 나는 있다고 으스대고 그런 게 싫었다. 그리고 날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정숙은 영수증을 다시 집어 핸드백에 넣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수는 알고 있니? 어머님,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숙은 잠시 멈췄다.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내 아들까지 무시하지 마라. 정숙은 몸을 돌렸다. 어머님, 잠깐만요. 윤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뒤에서 윤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문을 열고 나갔다.
따뜻한 조명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사라졌다. 윤지의 흐느낌도 점점 작아졌다. 가슴 한편이 가벼웠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모두 내려놓았다. 정숙은 손등으로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68살의 여자. 늙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여자.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를 버리지 못했었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1801호. 카드키를 대자 초록불이 깜빡이며 문이 열렸다. 객실 안은 고요했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정숙은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쳤다. 귀걸이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스카프를 풀었다. 테이블로 걸어갔다. 케이크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68번째 생일이 끝나가고 있었다. 가장 슬펐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생일. 가장 외로웠지만 가장 솔직했던 생일. 정숙의 숨소리가 고요 속에서 천천히 이어졌다. 창밖에서는 도심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숙은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테이블 위 케이크는 아직 그대로 놓여 있다. 정숙은 어제 꺼두었던 핸드폰을 꺼내서 전원을 켰다. 진동이 울리며 핸드폰이 켜졌다. 핸드폰이 켜지자 연이어 진동이 울렸다. 현수 부재중 백통. 정숙은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다. 핸드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터져 나왔다. 숨이 가쁜 소리가 들렸다. 어디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떤 호텔이요? 주소 알려줘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지한테 들었어요. 어제 라운지에서 엄마가 윤지를 만났다고. 정숙은 공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대화해요, 우리.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열 팰리스 1801호. 금방 갈게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머리를 빗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예요. 정숙은 문을 열었다. 현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보였다. 현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제가 전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정숙이 차갑게 물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지에 대해서요.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어제 라운지에서 윤지를 봤어. 알아요. 남자랑 있더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너 알고 있었니? 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알고 있었구나.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부터요. 현수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처음부터?
정숙의 눈이 커졌다. 처음부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엄마,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저랑 윤지는 사실 계약 결혼이에요.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년 전에 약속했어요. 3년 동안 부부인 척하고 살기로. 정숙은 다리가 풀렸고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윤지 부모님이 결혼 압박이 심했대요. 근데 저도 엄마가 결혼하기를 바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윤지한테 제안했어요. 현수는 침을 삼켰다. 3년 동안 부부인 척하고 그 사이에 서로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이혼하기로.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안심.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죄송해요. 3년 동안 나를 속인 거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엄마가 만났던 남자. 그 사람이 윤지 남자친구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어제 내가 윤지한테 생일 케이크 들고 갔을 때 윤지가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케이크 들고 오셨다고. 근데 이미 윤지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구나. 제가 빨리 엄마한테 갔었어야 하는데 회사 일이 갑자기 너무 몰리는 바람에. 현수야.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너는 계약 결혼을 한 이유가 나를 안심시키려고?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결혼했다고 명절 때마다 음식 해오시고 윤지 챙겨주시고. 현수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아들. 눈물 흘리는 아들. 3년 동안 날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산 아들. 일어나.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다음 달에 이혼할 거예요. 계약 기간도 곧 끝나고. 윤지는? 윤지는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 중이래요. 정숙은 이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웠다. 나의 삶, 나의 행복보다는 내 아들의 삶, 내 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결과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내 욕심이었던 것만 같아서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정숙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나한테 부담 갖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엄마. 늦은 축하였다. 정숙의 눈가가 흔들렸다.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현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현수야, 이제 먼저 가봐. 엄마는요? 나도 이제 지금과는 다른 내 인생을 살아보아야지.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방의 문이 닫혔다.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됐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다. 왜 윤지가 자신을 불편해했는지, 왜 매번 피했는지. 윤지 입장에서는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 계약일 뿐이었으니까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68번째 생일, 그 생일이 뭐라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창밖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햇살이 황금빛으로 번지고 있었다. 호텔 로비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숙이 들어섰다. 예전 정숙의 모습이 아니다. 은은한 진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쳤고 짙은 버건디 립스틱이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머리는 단정하게 말아 올려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직원이 문을 잡아주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그 짧은 말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다. 정숙은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창밖엔 오후 햇살이 부서지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다. 잠시 후 문 쪽에서 현수와 윤지가 들어왔다. 윤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자리를 가리켰다. 왔니? 그 한마디에 담긴 어조는 차갑지 않았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현수가 조심스레 앉았다. 윤지는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옆자리에 앉았다. 엄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현수가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커피 3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윤지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윤지를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렸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자신보다 너희의 행복을, 남들의 눈을 더 신경 쓰며 살았더라. 윤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현수가 엄마를 바라봤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걸.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너희 결혼식 때 내가 따로 넣어둔 통장이야. 현수가 통장을 받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통장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함께 1억이 찍혀 있었다. 원래는 더 모아서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줘야 할 것 같아서. 너희가 결혼하게 되면서 내가 넣은 거니까. 함께 있을 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머님,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워하진 않을게. 다만 내 아들에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너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지 마. 이제 나도 나답게 살 거야.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멋있어요. 정숙은 작게 웃었다. 늦게 깨달은 거지.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현수가 물었다. 글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보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 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여미며 가방을 들었다. 정숙은 카페를 나섰다. 뒷모습은 단단하고 우아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반짝였다. 밖으로 나서자 늦은 봄바람이 불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한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온 정숙의 생일. 거리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꽃잎이 천천히 흩날리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카페 앞의 간판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숙의 식탁, 오늘의 메뉴, 봄 채소 파스타. 정숙은 가게 문을 닫고 간판을 뒤집었다. 영업 종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가방을 고쳐들었다. 앞치마를 벗어걸고 거울을 한번 보았다. 오늘은 그녀의 69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봄날 오후의 공기처럼 평온했다.
정숙은 동네의 골목 끝 단골 케이크 가게로 향했다. 이름을 부르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곳. 문을 열자 달콤한 크림 냄새가 퍼졌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케이크 가게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정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도 그 케이크 주문하시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문구는 그대로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 케이크를 준비했다. 정숙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유리 진열장 안에 예쁜 케이크들이 줄지어 있었다. 딸기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모두 달콤하고 예뻤다. 포장 다 됐습니다. 주인이 하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왔다. 분홍 리본으로 예쁘게 묶여 있었다. 올해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었다. 가볍지만 소중한 무게였다. 내년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정숙은 가게를 나섰다. 문 위의 종이 다시 한번 맑게 울렸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길가의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았다. 꽃잎이 한입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정숙은 그것을 손끝으로 살짝 털어냈다.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하얀 크림 위에 글씨 생일 축하합니다. 작년 그 호텔방에서 혼자 케이크를 바라보던 날. 그때와는 달랐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크림을 조금 찍어 맛봤다. 행복한 맛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가 지나갔다. 평범한 오후 풍경.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또 한 입 날아왔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1년 전 호텔에서 내려다보던 하늘. 1,000만 원짜리 방에서 혼자 맞이했던 생일.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자이다. 소소하게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여자.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레 닫았다. 리본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벤치를 떠나며 뒤돌아봤다. 꽃잎 몇 개가 벤치 위에 떨어져 있었다. 아름다웠다. 정숙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햇살에 물들었다. 한결 가볍고 한결 젊어 보였다. 정수가 생일 축하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길 끝에 햇살이 반짝였다. 꽃잎이 바람에 춤추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갔다. 나의 따뜻한 집으로, 나만의 공간으로,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곳으로. 올해의 생일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혼자 조용히 축하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또 힘차게 카페 문을 열 것이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69번째 생일. 정숙은 이제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군가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